네, 정치로킥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는데요. 짧고 굵게 네.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2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뭐 쟁점 이런 것들은 앞서서 저희가 강훈식 의원하고 다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찌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둘 다 보면 지금 헌법에서 봤을 때 아주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쓰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부권은 입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존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늘 예외적인 것이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래서 이게 지금 거부권이 단시간 내에 2번이나 연달아 나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다만 그러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그러면 아주 잘했는데 대통령이 이러시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 반박할 부분들도 쌓여 있다. 이게 뭐 제대로 어떤 뭐 정말 꼼꼼한 어떤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 밀어붙이기 식으로 또 한 당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직역간에 이런 식으로 뭐 충돌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법안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볼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소위 정치 실종의 책임을 지고 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 갈등 조정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조건 다수결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에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황이고 또 다수당 일반 폭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법안 통과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하튼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결국 여당이 원하지 않는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사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가 실종이죠. 지금 여당이나 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 뒤에다가 뭐라고 백드롭을 뭐라고 했냐면 다 정치 실족을 복원하겠다, 정치를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야 국회의 노력을 대통령이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 거부권에서 헌법 조항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딱 없더라고. 이의가 있을 경우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라고는 두 글자는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뭐 어떤 사유의 제한은 그러니까 없어요. 사유의 제한과 다양한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유가 맞느냐는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과 근거가 되어버리면 자기 보술에 빠지는 게 그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야가 모든 것을 합의한 것을 가지고 하면 그럼 다 받아들이겠다고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여야가 합의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그 설명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어찌 보면은 이 메시지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해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라는 경고인데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3-4개 더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속 거부권을 할 것인가? 그럼 뭐는 받고 뭐는 안 받고 이게 아무튼 가면 갈수록 이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건데 김한규 의원이 말씀대로 여야가 정치 복원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민주당도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법안은 그냥 밀어붙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자기들 마이너스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보고들을 여러 번 드렸는데 원칙은 첫 번째 위헌적인 법률이냐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날 거면 미리 막아주자. 그렇죠. 두 번째는 국민 다수의 생각과 괴리되는 국회 자체의 의견이 대통령이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고요. 설사
여당이나 야당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더라도 그게 국민 다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건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결정, 그러니까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기간에 2번의 법안을 행사하는 건 저희한테 경고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다시 그걸 돌려들어 경고를 할 거고, 특히 이런 법안 같은 경우 저희만 원했던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2022년부터 뭐 공약을 하시고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도 공약을 하시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공약을 안 지키는 대통령이 있어도 자기 공약을 부인하는 대통령까지 있는 거는 좀 아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매사가 합의 처리가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정신이 어떤 존중이 돼야 된다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든 것은 결국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야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받는 어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역풍 내지는 충격이 훨씬 더 컸을 것인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간호법이 그렇게 충실한 어떤 대화, 토론과 협상의 과정을 거쳤느냐. 근데 아까 강훈식 의원은 그 네. 국민의힘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던데.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비판했어요. 사실 저도 전당대회 나갔을 때 우리가 간호법에 대해 가지고 약속을 한 걸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는 여러 직역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조항들이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간호법을 약속했더라도 이런 형태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으로는 좀 궁색하다 하더라도, 아니 간호조무사 관련해 가지고 무슨 간호조무사는 대학을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거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걸 왜 간호법에 넣냐. 그리고 뭐 지역사회 간호 이거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이거 굳이 넣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저는 디테일한 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저도 어제 여가위, 정무위, 법안소위 둘이나 있었는데요. 제가 원하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됐고 조항이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이거 꼭 필요하다 설득을 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게 저희 마음대로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정파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임기 내. 그런 것처럼 국회가 야 우리도 임기 내 대통령처럼 불소추 특권을 하자라고 했으면 대통령 야 이거는 특정 정당 내지는 입법부가 자기 직역 수호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보건의료 인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민주당이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파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이 두 손으로 꼽지 못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기다리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 있고 맞죠. 방송 관련법이 있고 그것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는 게 거의 아주 그러니까 지배적인 어떤 관측이 드는데, 저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하실 거가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방송법 같은 경우도 아마 민주당의 내로남불 법안이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들이요. 당연히 각 당의 생각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없었겠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싸웠는데 막판에 누군가가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죠. 그게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랑 회담을 하진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사연락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재판받고 있다고, 수사받고 있다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의 직접적인 어떤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거예요. 여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용산 대통령실하고 뜻이 다르면 협상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지금 구조상. 천하람 위원장이 계속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의 실에 하명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권한자가 협상을 해야죠. 법안 통과하기 전에요. 저의 말을 가지고 와서 논증을 펼치시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하반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 있었고, 그 전에도
한 당이 패스트트랙을 하거나 본회의 직회부를 하거나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때면 그때 당시에 뭐 바른미래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연합을 구성해야지 입법 그게 독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법 강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한 당이 입법 독주든 강행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차라리 여러 당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베이스로 해서 이쪽을 조금 설득하고 이쪽을 설득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얘기해봤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밀어붙입니다라고 천명한 상황이면은 협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의석수도 그렇고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아니 거고. 근데 뭐, 천하람 위원장의 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쌍특권 같은 경우는 뭐 민당이 양보해가지고 정의당의 동의를 받아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까 그건 정당하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겠네요. 아니 이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때는 정당 여러 개의 연합이 필요했고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떻게 그 뭐 어떤 조치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여지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근데 뭐 원내대표간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거부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국회에서 아무리 많은 의원이 동의를 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실제로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제2요구해갖고 3분의 2가 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리 국회가 뭐 입법 독주를 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사건은 종결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이 저희 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서 막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과연 정무수석실이 하고 있냐 이진복 수석께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 처리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 합의 처리에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당하고 대화를 했는가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야당과 꼭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뭐 여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뭐 그럴 입장은 수도 이렇다. 있죠. 아니, 충분히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모든 업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당연히 그게 주된 정무수석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찾아간 건 뉴스를 많이 타는데 민주당 찾아간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축 하나 들고 그래서 간 거 말고.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보통 보면 야당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입법권과 거부권. 근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거부권이 위에 있다. 약간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 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간호법만 하더라도 제의 요구를 했으니까요. 저희는 뭐 제의 의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석의 3분의 2 못 되죠.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도. 과연 그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까? 아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럼 이 갈등 그대로 둘 건가요? 지금 간호사 단체가 뭐 제한적으로 불법적인 업무 외적인 업무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회적 갈등 결국 언젠간 해결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이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 정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다시 제의하려면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좀 존중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몇몇 조항들만 조금 빼면 사실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몇몇 문제되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걸 넣고 빼고 했을 때 현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뭐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직역간 어떤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시간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낼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이 문제는 이제 앞서서 또 인터뷰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천하람 위원장이 또 열차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는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섭섭하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짧게라도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정치 로킥뿐만 아니라 사법 논단부터 하면은 오래 진짜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도 방송 맨날 서울에 방송만 가냐 이러시다가 또 막상 안 나오면 너 왜 요즘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제가 사법논담 또 정치로킥하면서 우리 정말 지역에든 또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욕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저도 좀 아쉽고요. 그래도 제가 기본적으로 관종이기 때문에 방송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스파성으로 불러주시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과 죄송하게 마지막 하필이면 마지막 날 저희가 네네. 초청을 해가지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뭐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 있죠. 우리 그래도 전 직장 동료인 김남국 의원이 이 방송에서 또 많은 분들께 저희 입장, 당의 입장을 소개를 했었는데 중단해서 아깝고 저도 인간적으로는 사실 김남국 의원 가까운 사람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성향이 다 달라서 이 사안에 대해 생각이 많을 텐데 여하튼 민주당이 이번 계기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 그리고 한 발짝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저희 각오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